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25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가면서 우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들과 셋이 함께 살던 중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남편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얼떨결에 동의했는데요. 협의 이혼을 위한 합의서를 받아봤더니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딸은 성인이지만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교육비도 많이 들고, 게다가 결혼 20년 차에 접어들 무렵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도 병행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이혼이 성립했는데 위자료는 양측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기각이 됐고 둘째 딸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됐는데 남편이 이혼이 성립하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여전히 재산 분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이혼 소송 판결에서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또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재산 분할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의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직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척 기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2달 전에 이혼을 하셨으니까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시죠. 그런데 남편분이 당초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요. 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초 협의상 이혼에서 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유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인지 등의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5년간의 혼인 생활을 해왔고 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혼인신고 후 약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우리 사연자분도 매매대금의 일부 금액을 보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죠. 또한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우리 사연자분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상대방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두 사람의 공유 재산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판상 이혼이 됐는데 아직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하급심 판례들은 부부 공유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 생활이 존속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네. 부부 공동 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재산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권의 기속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네. 위와 같은 재산권의 공유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재산 분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이더라도 막상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우리 사연자분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분할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좀 어려운데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재산분할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명의로 그 아파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막상 재산분할은 이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 명의를 우리 사연자분께 이전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따라서 부부 공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그 아파트에서 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 역시 공유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별거 생활 중에도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상대방은 그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재산 분할 심판에 있어서 기여도에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또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바람에 상대방이 다른 집을 구하면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그 관련 비용을 상대방의 적극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 딸의 이제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판결이 존재하면서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급여 소득자의 같은 경우는 양육비 우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그 고용자가 직접 그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그 양육비 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소득자의 경우는요? 네, 있죠.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네.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네. 이는 가정법원이 약 3년치의 양육비 또는 장래 양육비의 자녀 채무액의 약 30%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육비 일시금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네, 만약에 당사자가 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담보 제공 명령에도 어기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육비 지급 안 하면 감치 제도도 있죠? 네, 당사자가 일시금 지급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 신청과 이를 통한 감치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공유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뭐 일시금 지급 명령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